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참으로 무던한 일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일상 자체도 소소하게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감정적으로도 큰 기복이 없었죠. 모든 것이 그저 순탄했어요. 결혼할 남편도 저와 같은 무던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순조로운 일상을 보낼 거를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은 제게 가장 큰 반환점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괜찮았지만 시댁에만 가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아무래도 여자라면 결혼 후 짊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흔히 시집살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때론 버겁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일하고 있고 회사에 다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시어머니는 낮이건 저녁이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셨죠. 전화를 받으면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 전화이니 신경 써서 받았지만 일하다 보면 받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몇 번이고 전화하셨고 뒤늦게 전화를 드리면 잔뜩 화가 난 채 쏘아붙이셨어요. 너는 시어머니가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부재중 온 게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회의 중이라 바로 전화할 수 없었어요. 그게 뭐라고 잠깐 전화를 못한다니? 됐고 당장 와서 장이나 봐라. 네? 장이라뇨? 날도 더운데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토종닭이나 몇 마리 사서 삶아 먹자. 저녁에 큰애들도 온다고 했으니까 넉넉히 사서 삶고 창거리도 좀 해야지. 어머님, 저 지금 회사예요. 그게 뭐 대수니? 시간 없으니 어서 서둘러라. 시어머니는 회사에 있는 제게 전화해서 갑자기 저녁 준비를 하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뻔히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때나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난감했죠. 결혼하고 초반에는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부름에 당황하며 남편에게 전화했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에게 연락했고 시어머니는 다시 제게 전화해서 호통치셨어요. 그렇게 몇 차례 전화가 오가니 회사에 있으면서도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전화가 올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죠. 지금도 갑작스런 시어머니 전화에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결혼 초기만큼 큰일인 듯 호들갑 떨지 않고 안 되는 일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있을 때만큼은 회사 핑계로 시어머니 호출에 조금은 벗어나려고 했어요. 나름 요령이 생겨서 퇴근 후에 연락드리고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죠. 시어머니는 잔뜩 언짢은 표정으로 미리 사둔 닭을 꺼내주셨죠. 저는 익숙한 듯 주방에서 냄비와 재료를 꺼내 요리했어요. 이제 해서 언제 먹으려고? 아휴, 금방 할 거예요, 어머님. 그거 하면서 장 받은 걸로 장조림도 하고 잡채도 조금 하고 저기 통 있지? 거기 큰 통에 넉넉하게 담아놔라. 저렇게 큰 통에요? 혼자 드시기 많으실 텐데. 어머니는 한 번씩 제가 올 때마다 당장 먹지 않을 반찬들까지 시키셨어요. 혼자 계시니 반찬도 해드릴 수도 있고 식사 준비도 해드릴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제가 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 요구하시는 반찬이 너무 많아서 의아하기도 했어요. 반찬을 많이 한 만큼 나눠 가져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절대 갖고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부탁하시는 반찬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많은 반찬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시댁으로 와서 저녁 준비부터 시어머니가 요구한 반찬을 만드는 것까지 모두 저 혼자 하다 보니 빨리 끝나지 않았죠. 그래도 저녁 준비가 먼저 되어 가니 저녁을 먹고 반찬을 마저 만들 생각이었어요. 왔니? 저녁을 이렇게 늦게 먹어서 어쩌니? 아직 멀었어요? 아이, 배고픈데. 어머님, 늦게 먹는 거 건강에 안 좋대요. 빨리 먹으면 되지. 금방 되니까 잠깐만. 예!
아직 멀었니? 주방에서 한참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시댁은 주방과 거실이 거리가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 형님이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서둘러 삼계탕을 내었죠. 음식을 하나씩 차려내는데 형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어머, 동서, 오늘 삼계탕 잘 됐다. 입에는 좀 많니? 좀 더 푹 끓이면 좋겠는데. 얘가 늦게 와서. 이 정도면 됐지. 먹을만해. 그래, 우리 장남 오늘은 그냥 이렇게 먹자. 다음에는 제대로 해줄게. 퇴근 후 힘들게 차린 저녁상인데 시어머니는 형님네만 챙기기 바빴죠. 제가 한 음식을 놓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맛이 있니 없니 하면서 평가했어요. 그 앞에서 시어머니는 형님과 아주버님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유독 형님과 아주버니를 많이 챙긴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게 더 크게 와닿았죠. 예, 너 반찬은 다 했니? 아니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워낙 많이 준비해 놓으셔서. 적당히 먹은 것 같으니 늦기 전에 반찬해라. 늦은 시간에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다. 네? 저 방금 먹기 시작했는데요. 시모는 제 등짝을 살짝 때렸어요. 가볍게 치신 거지만 기분이 상했죠. 저녁 준비를 한 것도 저이고 형님과 시어머니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때 저녁상을 차린 것도 저였어요. 저녁상을 내어오자마자 형님과 아주버님은 식사를 시작했죠. 시어머니도 곁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는 이것저것 챙겨낼 것이 많아 한참 뒤에나 수저를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반찬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속상함에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한마디에 수저를 든 채로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훔치는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일으켰죠. 엄마는 왜 이 사람한테만 그래요? 내가 뭘 하던 걸 끝내고 먹든지 해야지. 주방에 저거 다 펼쳐놓으면 되겠어? 이 사람도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그런 것까지 시키면서 밥도 마음 편히 못하게 해요? 참나, 누가 보면 내가 뭐 큰일이라도 시킨 줄 알겠다. 아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아무리 결혼했어도 엄마부터 챙겨야지. 엄마, 괜찮아? 나 생각해주는 건 장남밖에 없다. 장남밖에 없어. 속상하고 서운한 것은 저인데 알아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죠.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큰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 참다 이야기한 것인데 시어머니는 알아눕던 머리를 감싸며 가슴을 쳤어요. 그걸 본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부터 챙겼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니 저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큰 소리 칠 수 없었어요.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라 계속될수록 서운함이 쌓여갔죠. 처음에는 시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도 했죠. 하지만 끝이 항상 장남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남편이 장남이 아니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정말 장남이었다면 달랐을까요? 그저 장남이 아닌 것이 문제였을까요? 어른들은 장남을 챙긴다고 하지만 차남인 남편도 시어머니의 아들인데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맞는 걸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장남 타령이 계속되면서 시댁에서의 모든 일이 장남이니까 장남이 아니니까로 단정지어졌어요. 그게 점점 익숙해졌죠. 회사에 있는데도 오는 전화도 시어머님의 심부름도 굳은 잡일도 모두 제 몫이라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때가 되면 시댁으로 가서 반찬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했죠. 제사며 명절이며 모두 제 몫이었어요. 그저 저는 묵묵히 일했죠. 그것 말고도 가끔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있는데 이것저것 사다 달라고 했어요. 사다 달라고 하는 물건도 참으로 다양했어요. 외출도 잘 하시지 않는 분이 가방을 사달라고 하지를 않나. 평소에 화장도 하지 않으면서 화장품을 사달라고 했죠.
시어머니와의 대화에 끝이 좋지 않았던 터라 저도 굳이 묻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사드렸어요. 하지만 사주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었죠. 화장품이 이게 뭐니? 그 요즘 사람들 잘 쓰는 거 있잖니? 네, 그거 요즘 어머님들 나이대에 많이 쓰는 제품이래요. 아니, 이런 나이 먹은 사람들 쓰는 거 말고, 요즘 나온 거 좋은 거 말이야. 그런 거 해야지. 네? 아, 그런 거요? 시어머니는 가끔 나이에 맞지 않는 것을 찾으시곤 하셨죠. 물론 나이대별로 써야 하는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찾으셔서 의아했던 순간이 있었죠. 몇 번 저렇게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사다 드렸더니 나중에는 아예 원하는 물건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하나같이 제가 봐온 시어머니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물건이거나 잘 사용하지 않아 보이는 물품들이었죠. 그러다가 그 물건들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보게 되었죠. 시어머니를 비롯한 형님과 아주버님까지 집에 올 때였어요. 물론 제가 초대한 것은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집에서 보자며 저희 집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신 거라 마지못해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아유 그래. 아유 이것 좀 치우고 살지. 이게 뭐니? 급하게 치운다고 치웠는데 집이 왜 이렇게 어둡니? 전등도 한 번씩 꺼내 닦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창문 청소는 하는 거니? 살림은 안 하면 티가 난다니까. 이 사람도 회사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어떻게 청소해? 하루는 마음만 있으면 왜 못하니? 큰애는 어찌나 손이 야무진지 집안도 정갈하게 그지 않다. 형수님은 회사를 안 다니잖아. 그놈의 회사 다닌다고 그것도 못하니? 연희 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의 잔소리로 시작되었죠. 잔소리가 워낙 많은 분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답답함에 시어머니 말씀에 대꾸 아닌 대꾸를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해도 시어머니는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체감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형님과 아주버님이 오시면 장남하면서 장난만 챙길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묘한 서운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도 장난만 챙길 때는 대개 조금 신경을 쓰지 않아주는 것이 어떨 때는 편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를 듣는 것보다 가끔의 무관심이 숨통을 트이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리 장남 왔니? 오느라 고생했다. 아주버님 오셨어요? 아유, 주차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돌았네. 아유, 애들이 그렇지 뭐. 하다못해 장남이 불편한 거라면 주차 자리가 없어서 고생한 것까지 저와 남편의 잘못이 되었죠. 저희 집이 주차가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낮 시간대에 주차 걱정할 만한 곳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트집을 잡으니 참 할 말이 없어졌죠. 오늘 하루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없겠다 싶었죠. 그저 입 닫고 귀 닫고 그렇게 넘겨야지 싶었는데 아주버님을 따라 들어오는 형님이 눈에 띄었어요. 정확히는 형님이 들고 있는 가방이 눈에 띄었죠. 얼마 전 시어머니가 사달라며 사진으로 보낸 그 가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들기에는 나이대가 맞지 않은 가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격대도 시어머니가 평소 하시고 다니는 차림에 비해서는 조금 값이 나가는 제품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생신도 다가오기도 해서 원하시는 대로 가방을 사드렸던지라 언뜻 봐도 알아볼 수 있었죠. 형님 그 가방. 예, 너는 손님이 왔으면 뭐라도 내와야지. 언제까지 인사만 하고 있을 거야? 아니, 제가 어머니께 사드렸던 가방이랑 똑같은 거라서요. 그게 뭐? 어서 뭐라도 내와라. 우리 장남 오느라 고생 많았다. 큰애도 고생했지? 시어머니는 제가 가방을 아는 체 하자 말을 잘랐어요. 뭔가 의심스런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둘러대니 차마 더는 이어가지 못했죠.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영양제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사다 드렸더니 그걸 형님이 먹고 있는 거 있죠? 그걸 식구에 하나씩 먹는 거라 형님이 가지고 꺼내 먹었죠.
뭐 영양제 정도야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장남하면서 형님네만 챙기니 영양제도 형님께 조금 나눠줬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방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시어머니도 일부러 가격대 있는 제품이라 본인 생일을 앞두고 제게 사진을 보내며 사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가방이 형님에게 가 있다니요. 저는 시어머니 생신 선물 겸해서 사드린 건데요.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주말에 쉴 때나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연락을 해서 사달라는 것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사다 드렸는데 그때 형님께 가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힘들게 노력했던 것들이 스르륵 무너지는 느낌마저 들었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상을 차렸어요. 장남 몸보신 하시겠다면서 이것저것 차리라고 며칠 전부터 전화로 닥달하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랐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음식을 다 내오기도 전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식사를 시작했어요. 음식을 내어오는 족족 시어머니는 장남 앞자리로 밀어놓았죠. 메인 반찬은 아주버님과 형님 앞에 모두 모여있고 밑반찬만 겨우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우리 장남 고생했으니 고기 많이 먹어라. 크네, 너도 이거 먹어라. 시어머니는 모든 반찬을 아주버님과 형님 앞에 놓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지 큼지막한 고기를 고르고 골라 덜어주었죠. 저도 하루 종일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형님 앞에 놓인 반찬을 하나 집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쳤어요. 이거 몸에 좋다. 이 멸치부터 먹어라. 그래, 동서 나이 들기 전에 뼈부터 챙겨야 해. 아직 젊어서 이런 말 해도 잘 모르나? 시어머니는 제 앞에 놓인 밑반찬을 권했어요. 마른 멸치 반찬이었어요. 멸치? 건강에 좋죠. 그런데 누가 많고 많은 반찬 중에 멸치부터 먹나요? 맛있는 반찬이 많은데 이거부터 먹으라니요. 게다가 형님은 시어머니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제게 멸치를 권했어요. 전부 제가 차린 밥상인데요. 저도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저도 먹으려고 한 음식인데 맛있는 메인 음식들은 모조리 아주버님과 형님 앞에 놓인 것도 마음 상하는데 먹을 거로 이런 차별을 하다니요. 엄마, 자꾸 왜 그래? 이 사람 고생해서 차린 음식인데 내가 뭐 먹지 말라고 했니? 건강 생각해서 먹으라는 거야. 건강 생각하면 형은 그만 먹어야지. 형수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수 말이 뭐가 틀려? 아, 그래. 큰애는 작은애 챙겨주는 건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단이야.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겨우 꺼낸 한마디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내가 한 음식인데 고기 한 점 먹으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문제였을까? 그냥 시어머니가 내 앞에 놔둔 밑반찬이나 먹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뭔가를 하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고는 애써 화를 참는 듯 말을 내뱉었어요. 엄마가 하는 행동 좀 봐. 음식은 죄다 이 사람이 다 하고 형이랑 형수는 먹기만 하면서 이 사람이 그거 조금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 차마 마음으로는 생각했지만 내뱉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저도 시어머니와 형님네와 식사할 때면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먹는 것이 아까운가. 하지만 말로 내뱉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애써 삼켰던 말인데 남편이 말했죠. 남편도 얼마나 참고 참았다가 한 말인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의 마음까지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여전했죠. 먹는 것도 위아래가 있는 거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너희가 먼저 형네를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생전 그런 것을 챙길지 모르니 내가 이렇게 손이 가는 거 아니야. 매번 음식도 이 사람 혼자 하는데 뭘 얼마나 더 챙기라는 소리야.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의 어른은 장남인 네 형이다. 그러니 부모나 다름없지. 그런데 너희 하는 것 좀 봐라. 형은 형이지 무슨 부모야.
나한테는 부모는 엄마 하나뿐이야. 엄마가 매번 형이랑 비교하고 이 사람만 고생시켜도 그래도 부모니까 참는 건데 엄마는 형과 형수님만 챙기잖아. 내가 창남네 챙기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 남편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의 부름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고생했던 기억이 서글프게 밀려왔죠. 회사 다니면서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밥 먹자며 날짜 통보할 때면 저는 그날에 맞춰서 식사 준비를 도맡아 했어요. 전날 야근해서 피곤한 상태에서도 시간을 맞췄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 없이 준비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어요. 문제지! 음식이며 허드렛 일은 이 사람한테 전부 시키면서 이 사람 마음 편히 밥 먹지도 못하게 하잖아. 그것 조금 음식한 거로 생색은. 형수님은 일도 안 하면서 식사 한번 준비한 적 있어? 이 사람은 온종일 일하고 와서 식사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야? 아이고,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자고 한 내 죄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래, 엄마. 우리가 있잖아. 역시 우리 장남밖에 없다. 남편은 제 편을 들면 사사건건 차별하는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시어머니는 가슴을 쳤고 그 곁에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있었죠. 아주버니와 형님은 오직 시어머니만 보살폈어요. 저는 투명인간처럼 두 사람에게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죠. 정말 아주버니와 형님에게는 제가 투명인간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밥이나 차려주고 선물이나 사다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걸 알면서도 여태 챙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결국 똑같았어요. 똑같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이 사람이 엄마 생신이라고 바쁜데도 시간 내서 사준 가방은 형수님 주고 이 사람이 고생해서 한 건 전부 형이랑 형수님한테 주면 이 사람은 뭐가 돼? 정말 엄마한테 그럴 거야? 아이고, 가족끼리 그런 것도 이해 못하는데 이거 이해해주는 사람은 장남밖에 없지. 남편도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퇴근 후에 백화점에 가서 어머님 생신 선물 사겠다고 애썼던 것을요.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가방이 형님에게 들려있던 것도 눈여겨봤죠. 사실 그것만 본 것은 아니었겠죠. 이전에 시어머니가 사달라고 부탁했던 물건들이 하나씩 형님에게서 나올 때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이니 나눠 쓸 수도 있고 어머님이 형님께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가끔 보면 어머님 나이에 맞지 않고 어머님이 쓸 것 같지 않은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게 형님 주려고 제게 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가끔 립스틱 같은 것은 형님이 꺼내 쓰는 것을 보고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만 할 뿐이었죠. 뭐 시어머니께서 형님 사드리고 있어서 제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님과 달리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매번 시어머니가 사달라고 할 때마다 곤란했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필요하신 줄 알고 사다 드리려고 했던 제 모습이 참 무엇을 위해 그랬는지 후회스러웠죠. 그날 밤 남편과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이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결혼하고 힘들었던 시집생활 이야기를 그제야 남편과 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차별을 애써 참고 넘길 수 있으면 넘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시댁이니 괜히 관련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 것인데 남편은 남편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장남만이 최고라고 여기시는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버님과 차별을 했던 것이죠.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것은 아주버님께 무조건 주었고 어린 남편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결혼 초기부터 아등바등하며 보냈던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이 정말 가여워 보였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남편까지 보듬어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게 미안해했죠.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당신까지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잖아. 장남이 아니어서 미안하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신이 뭐가 잘못이야? 그냥 우리 이제라도 조금씩 놓을 건 놓자. 당신에게는 내가 있잖아. 어린아이처럼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장남이 뭐길래 이토록 차별을 하는지, 그게 도대체 뭐길래 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장남이 아니라는 그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과 시댁에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자고 했죠. 남편도 이제 혼자가 아니니 제 뜻을 따라주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저는 큰 마음을 먹었어요. 핸드폰에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아직도 서둘러 받게 되겠지만 애써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무리해서까지 마치려고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저의 다짐이 무색하게, 아니 오히려 저희의 다짐을 지지해 주기라도 하듯 시어머니는 돌연 형님과의 합가를 선언하셨어요. 내가 여태 살아보니 남는 것은 장남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장남과 함께 살려고 한다. 그래, 엄마가 못하러 혼자 살아. 우리랑 살면 되지. 어머님, 생각 잘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합가 선언은 놀랍긴 했어요. 시어머니도 평소 집안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게 많이 떠넘기곤 했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형님과 합가를 하다니요. 거기에다가 형님과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반기는 듯 했어요. 평소 어머니 챙기는 모습은 볼 수도 없었던 두 사람이 반긴다니 참 아이러니했죠.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이쁨만 받아서 합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만의 생각을 키워나갈 때였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어머님이 형님 댁으로 들어가시는 거세요? 어디? 큰애는 집도 좁은데 어떻게 가니? 큰애 집 팔고 내 집도 팔고 큰애 지금 사는 곳 근처로 넓은 아파트로 갈 거다. 결국 이렇게 합칠 거 우리 장남 결혼할 때 제대로 된 집을 해줄 걸 그랬네. 아니야, 엄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살면 된 거지.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일게요? 그래, 집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어차피 너희 집이니. 시어머니와 형님네는 원래 돈독하긴 했지만 합가를 이유로 더욱 돈독해진 느낌이었어요. 시집살이하며 지낸 저는 이해가지 않았지만 마지막 시어머니 말에서 단번에 이해가 되었죠. 이제 너희 집이니 알아서 하라는 말. 그 말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 집이라니요? 왜 내가 내 집 내 아들 주는데 뭐 문제라도 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집 팔아서 형님네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 내 생각을 해주는 건 장남밖에 없잖니. 동서, 그렇게 됐어. 어머님 뜻이 그렇다고 하네. 아무리 그래도 재수씨, 재산에 관심 있는지 몰랐네요. 아니, 이건 재산에 관심이 아니라요. 됐다.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겠냐? 그러니 너네는 그런 줄 알아라.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입장에서 유산이니 재산이니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넘겨주신다고 하니 참으로 허무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핏줄이니 어느 정도 남편과 제게도 조금은 마음을 쓰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아주버님에게 준다고 하셨을 때 시어머니 마음속에 남편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오직 장남인 아주버님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허망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잘 된 거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시댁과 조금의 거리를 두기로 했으니 차라리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어주시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도 이제 형님과 함께 지내면 저를 부르는 일도 줄어들 테고, 그러면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을 테니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형님과 함께 지내고 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평일에 회사에 있을 때도 주말에 쉴 때도 전화가 왔죠.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변함없는 이야기였어요. 저녁 준비해라, 반찬 해놓아라, 청소해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오히려 이전보다 요구하는 것이 더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어요. 저는 형님도 있는데라는 생각으로 시간이 안 될 때는 안 된다, 들어드리기 힘든 일일 때는 들어드리기 어렵다며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포기를 모르고 계속 전화하셨죠. 전화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이 와서 남편과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루 시간 내서 형님네로 갔어요. 형님, 저 왔어요. 형님, 너는 조용히 들어올 것이지 무슨 호들갑이니? 됐고, 어서 집안 정리나 좀 해라. 네? 제가요? 형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형님! 없는 사람 찾아서 뭐해? 어서 정리하고 음식 좀 해놓고 가. 형님 어디 가셨어요?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집에는 시어머니만 있는 것 같았어요. 어수선하게 정리 안 된 집에는 캐리어가 펼쳐져 있었죠. 형님의 캐리어인 것 같았어요. 캐리어 안에는 면세점 가방과 각종 기념품이 들어가 있었죠. 그 옆에는 빨래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다 이제는 형님네 집안일까지 제게 시키려는 거 있죠?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했으니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형님은 어디 가시고 제가 형님 집을 청소해요. 저도 그건 못해요. 그래, 그걸 왜 이 사람이 시켜? 형이랑 형수는 뭐 하는데? 아니, 그거 치워 좀 주지. 애들 일어나기 전에 집 청소 되어 있었으면 좀 좋아. 설마 형이랑 형수 방에 있어? 형! 조용히 좀 하라니까. 아유, 그렇게 소란 피울 거면 됐어.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내쫓았어요. 정말 방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있는지 소리 나는 것을 신경 쓰는 듯 했어요. 장남이 뭐길래. 시어머니께서 이토록 챙기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여행 가방을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함께한 것 같지는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행 다녀온 장남이 피곤할까 봐 저희가 큰 소리 내는 것을 꺼렸던 것 같아요. 집안 정리가 혼자 하기 힘에 부치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저희 때문에 장남이 푹 쉬지 못할까 봐 저희를 내쫓는 걸 보니 장남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도대체 뭐길래 시어머니는 저렇게 애지중지하실까 싶었죠. 그리고 왜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장남을 챙기는 일에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지 기가 막혔죠. 형님과 아주버님이 여행 다녀오고 널브려 놓고 빨래를 저보고 치우라고 했을 때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일까? 시어머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싶었어요. 회사 다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제게 전화해서 일을 시키시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저를 힘들게 했어요. 시댁과 거리를 두기도 했고 어쩌면 기본도리 정도만 하며 지내는 것으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다고 여기기로 했는데 형님과 시숙에게는 쩔쩔매는 시어머니를 보자니 남편이 평생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남편과 제가 겪었던 차별을 생각하니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종종 제게 전화하며 이것저것 요구하셨지만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기도 하고 바쁘다는 이야기로 좀 더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풀리진 않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뭔가 속 시원하게 된 것 같지 않았지만 이것으로라도 위안을 삼으며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늘 오던 연락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죠.
제가 받을 때까지 전화하려는 듯 계속 전화가 왔어요. 이상한 느낌에 전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너희 집에 가야겠다. 네? 저희 집이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겨우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위안으로 삼으며 그동안의 서름을 잊으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오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뻔뻔하게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함께 살게 돼서 너무 기뻐요. 빨리 오세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가는 길이다. 네, 어머님. 빨리 오세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상냥한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왔죠. 저와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라 시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길 기다렸죠.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음을 갈고 또 갈았죠. 재산은 형님네에게 모두 주고 합가해 놓고서는 이제와 저희 집으로 오겠다뇨.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뻔뻔하게 그지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전에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장난만 더 찾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당한 억울함과 서글픔, 그리고 남편이 오랜 기간 외였을 그 힘든 마음을 느껴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으로 향했어요. 예, 너는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이제 어머니 저 배고파요. 저녁은 아직이에요? 뭐? 저녁? 너 나한테 저녁이라도 맡겨놨니? 네가 일찍 집에 와서 시어머니 저녁을 차리지는 못할 망정.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설마 저녁 준비를 안 해놓으신 것 아니죠? 늦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어서 주세요. 얘, 너 무슨 말을? 저는 시어머니 말을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시어머니는 당황하는 듯하며 언성을 높이셨지만 굴하지 않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저녁을 부탁하고는 화장부터 지웠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방까지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거실로 나갔죠.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방에서 나오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시어머니에게 다시 물었어요. 저녁은 아직이에요? 시간도 없는데 서둘러야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이야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저녁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요. 일하고 와서 힘든데 저녁 하나 제때 차려놓지도 않으셨어요? 너 정말? 오늘은 그냥 배달시킬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박따박 대꾸했죠.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식사 준비를 독촉하며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버벅댔어요. 갑자기 변한 상황이 적응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할 것도 아니고 괜히 말을 섞으며 대화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고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배달을 주문한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어요. 방으로 와서 저녁을 주문한 후 앉아 있는데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동안은 할 말이 있어도 꾹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거침없이 이야기하니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해보니 얼굴에 철판을 깐 듯 행동하게 되었죠. 그 사이 음식이 배달 왔죠. 시어머니와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니 그동안 먹는 거로 당했던 서름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를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당했던 것을 시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죠. 배달 왔습니다. 어머님 배달 왔대요. 안 나가보세요? 빨리 안 가지러 가면 음식 식을 텐데요. 너 정말? 저는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식탁에 먼저 앉았어요. 제가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고
배달원은 현관문을 쿵쿵거리며 빨리 배달이 왔다고 다시 알렸죠.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현관문을 열었어요. 배달원이 음식을 내려놓았죠. 때마침 남편이 도착했어요. 예, 네 와이프 글쎄 시어머니한테 저녁을 차리라고 하지를 않나? 배달 온 것도 세상에 나보고 나가보라는데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래? 그럼 누가 해요? 안 해도 저도 일하는데 엄마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뭐? 어머님, 음식 다 식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하소연하듯 큰 소리 쳤어요. 그렇게 하면 그동안 그랬듯이 남편과 제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비위에 맞춰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며 담담하게 쏘아붙이듯 몰아붙였죠. 남편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평생 생각해 본 적 없는 남편의 반응에 당황한 듯 했어요. 저는 어쩔 바 모르고 얼어붙어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음식을 빨리 달라며 더욱 크게 아버님을 불렀죠. 식탁에 앉아서 몸 한 번 일으키지 않고 있는 저와 배달온 음식을 번갈아 보던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음식을 식탁으로 옮겼죠. 저는 시어머니가 음식을 식탁에 올릴 때마다 마시는 메인 메뉴를 남편과 제 앞에 놓았어요. 기본으로 나오는 밑반찬은 시어머니 앞에 놓았죠. 그리고 남편과 저는 먼저 음식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짢은 듯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드는데 제가 말했죠. 어머님, 적당히 드셨으면 집 정리 좀 하세요. 늦은 시간에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시어머니의 단골 멘트였죠. 제가 먹으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먹지 않게 하는 것이요. 시어머니는 그토록 제게 이야기하셨지만 직접 들어보기는 처음일 거예요. 오늘 점심때쯤 저희 집에 왔으니 점심마저도 안 먹고 왔으면 상당히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 식사를 챙겨주기는커녕 밥 먹는 것도 눈치를 주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게 이전에 자기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은 아닐 거예요. 그저 때 되면 밥이나 차리고 이것저것 부리기 좋았던 며느리가 자신을 홀대하니 그 상황에 분을 못 이겨 얼굴이 붉어졌겠죠. 형님과 아주버님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장난 타령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투정을 부려야 하는데 이 집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와 저희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 반찬 좀 넉넉하게 해놓으시고요. 저녁을 퇴근 시간 맞춰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피곤해서 그러니 영양제도 하나 알아보고 준비해 주세요. 너 정말 이럴 거니? 제가 뭐요? 너 무슨 시어머니한테 뭘 맡겨놓은 듯 시키려고 하니? 이게 맞는 거야? 그래도 시어머니는 전날 저와 남편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무작정 언성을 높이거나 눈물을 흘리며 우기는 행동은 하지 않았죠. 오히려 결혼하고 처음으로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나가니까 그제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겠다는 사람에게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죠.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동안 엄마가 이 사람한테 나한테 했던 거 생각해봐. 우리한테 그렇게 해놓고 뭘 바라는 거야? 내가 뭘 했어도 부모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엄마가 그렇게 했어도 엄마 챙겨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엄마는 전 재산을 형이랑 형수한테 줘놓고는 왜 우리한테 효도를 바라는 거야? 효도를 받으려거든 형이랑 형수한테 받아.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 없어. 빈털털이 온 엄마 반기는 사람 없어. 그런데 부모니까 여기서 지내고 싶으면 밥값이라도 해야지. 남편은 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남편은 한숨을 깊이 내쉬는데 이게 속이 뻥 뚫린다며 웃었죠. 그동안 왜 참아왔는지 모르겠다는 남편은 이참에 제대로 남편 노릇을 하겠다고 자기한테 다 맡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시어머니는 오늘 퇴근하면 형님 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 일로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받지 말까 하다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죠. 동서, 어머니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리 부모가 서운하게 굴었어도 자식된 도리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평소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께 실수한 거야. 어서 사과드리고 모셔가. 제가 왜 모셔요? 형님이 모시기로 했잖아요. 뭐? 그때는 그때고. 어머님이 지금 동서랑 지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모셔? 형님이 모셔야죠. 그리고 형님이야말로 어머님 그렇게 모시면 안 돼요. 어머님 집까지 팔아서 재산 받으셨으면 잘 모셔야죠. 뭐? 동서, 다 필요 없고 어서 어머님 모셔가. 네, 모셔갈게요. 그러니 받은 재산 모두 돌려주세요. 그럼 모실게요. 참, 막무가내로 제게 전화해서 시어머니에게 사과까지 하고 모셔가라고 하는 형님의 얘기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형님도 저를 사리분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아는지 매번 사과받을 사람에게 오히려 사과하라는 말을 했죠. 그러면 제가 사과하고 숙이고 들어갈 거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사과는커녕 재산 내놓으면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하자 형님은 기가 찬 듯 혀를 차며 전화를 끊었어요. 이전과 달리 숙이지 않고 제 할 말을 하는 저와 남편을 봐서인지 형님은 더 이상 제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정말 재산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는 물론 만나는 것도 피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그날 당하고 난 뒤로는 이렇다 할 연락도 없었죠. 또다시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을 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형님이 재산이 뺏길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와 제가 연락하는 것을 막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무슨 이유에서든 자연스럽게 시댁과의 연락이 끊겼죠. 저와 남편도 굳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얽힐수록 피곤해지는 것은 저희라는 생각에 연을 끊고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처음 결혼하고 시집살이 당할 때만 해도 끝이 없어 보였고 평생 저를 괴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과 제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황이 잘 받쳐준 것도 있었죠.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형님과 합가하면서 시어머니는 형님과의 생활이 힘들었고 형님은 혹시나 재산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느라 저희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역지사지 상황이 제대로 먹혀들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차별로 인한 시집살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의 사연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